박은하 교수입니다. 전공 세미나 전공책 읽기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그 주차 때, 1주차 때 메타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코딩은 누구나 비슷하게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지, 문제 해결력이 뛰어난 사람이 그게 이제 메타인지를 통해서 가능한 건데, 문제 해결력이 뛰어난 사람이 앞서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제가 많이 강조를 했었고요. 또 제 경험을 말씀드렸죠. 누구나 번역을 할 수 있고, 이제 더구나 뭐까지 나옵니까? 파파고니, 이제 뭐 구글 트랜슬레이터니 이런 식으로 해서 번역할 수 있는 AI 기계가 나와요. 그러면 말씀드렸죠. 그거를 갖다가 검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결국 그게 문제 해결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내가 뭐 파파고도 있고 뭐 한데 내가 뭐 굳이 영어 공부를 왜 해? 여행 가면 이거 앱 돌리면 되는데. 자, 그거는 누구나 똑같이 다 그걸 이용할 줄 아는 거죠. 하지만 그거를 이용하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앞서갈 수 있다는 거죠. 앞서가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주차도 메타인지는 왜 중요한가? 자, 그 내용이면서 지금 보시게 되면 AI 시대를 앞서가는 방법이다라는 내용으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1주차 토론 등록해놨고요. 2주차 미리 토론 등록해놨어요. 제가 자주 그걸 까먹어요. 메타인지에서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그런 디테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이 메타인지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서 제가 저희 사이버 강의실에 들어가면 학습 활동 관리라는 데서 토론 관리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이제 토론 등록을 해서 오픈을 해놨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의견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견. 제가 여기를 사실은 제 서피스 펜으로 썼었는데 뒤에 지금 받쳐놓은 게 없어가지고 자꾸 흔들거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펜으로 씁니다. 의견 올려주세요. 자, 메타인지적 인식이라는 것은 좀 부족함을 인식해야 된다고 이분이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 연구를 할 때도요, 메타커그니션이라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그 논문을 쓸 때 학생들이 그 라이팅을 할 때 또는 학습을 할 때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 인지 위에 인지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사실 설문을 해서 작년인가 이제 그 했었거든요, 모아서. 그래서 지금 논문을 쓰고 있는 중인데, 이게 모든 학습 분야 또 일을 하는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타커그니티브 날리지가 있고 메타커그니티브 어웨어니스가 있는데, 어웨어니스는 인식이고 얘는 지식이에요. 자,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처리를 해야 되죠. 그리고 그걸 떠올리고 노하우가 있는 사람은 빨리 처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메타인지가 발달된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저희 책에 보면 34페이지에 이분의 메타코그니티브 날리지라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메타코그니티브 어웨어니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분은 메타인지적 인식이라는 걸로, 그러니까 이 어웨어니스라는 걸로 통일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식이라는 단어보다는 인식이라는 단어가 메타인지의 특성을 더 잘 묘사하고 있다라는 이제 이 그 오범근 선생님의 신념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타인지에 대한 핵심적인 설명을 이분이 얘기하신 것 중에 뭐가 있냐면요.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바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개념 설명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 용어를 선택하시는 걸로 하셨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저희 35페이지에 나와요. 메타인지적 인식을 핵심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하위 개념이 뭐냐면요. 내가 알고 모름을 아는 것, know what. 요 용어 가끔 나와요. 업무의 목적, know why. 왜? 이걸 왜 하는데? 그리고 절차 흐름을 이해하는 것, know how. 어떻게? 자, 요게 대표적 개념으로 들어가는데, 상황과 맥락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 요거 딱 보면 어때요? 육하 원칙이라는 거 생각나죠? 자, 육하 원칙. 이게 제 펜으로 좀 하면 뒤에가 좀 흔들거릴 것 같아서 제가 안 썼는데, 이게 화면이 흔들거리거든요. 자, 그러면, 자, 육하 원칙이라는 거를 잘 떠올리면 문제 없을 것 같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쵸?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할 때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그러면 뭐, 언제, 그쵸?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자, 요런 개념을 생각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이거에 대한 인지가 가능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여러분 자신은 어떤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알고 모르는 걸 아는지. 제가 사실 이거에 대한 게 얘기가 있어요. 엊그저께 이제 제가 무슨 이제 주변 사람 중에 이제 좀 변화가 있으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저한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근황을 얘기하시다가 전달해 주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인식을 못하고 있대요. 자신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내가 알고 모름을 아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쵸? 그러다 보면 사실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다 못해요. 이게 다 연결돼 있다라는 건 사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걸 모르면은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절차를 내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절차를 시도도 안 할 거고 태스크도 시도를 안 할 거라고요. 그쵸? 결국은 인식하고 알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알고 모르는 것은 순간적인 판단도 중요하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메타인지의 힘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 이세돌이 AI랑 같이 이렇게 그 바둑 경쟁을 할 때도 AI는 준비된 것만 가지고 하는 거지만 이세돌은 경험과 어떤 순간적 판단에 의해서도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 경우가 바로 인간이 AI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AI보다 우월합니다. 자, 그래서 인지하고 답변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도 관건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도 중요하대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인지하고 답변하는데 오래 걸려. 그러면 문제 해결은 오래 걸리고 해결을 빨리 해야 되는데 시간적인 어떤 다툼에 있어서 부족하게 되는 거겠죠? 자, 결국 근데 참 묘한 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메타인지는 타고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노력과 연습과 그리고 사실은 자꾸 생각하는 거에 의해서도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먼저 메타인지적 인식, 자, 부족함 인식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저 요거에 대한 내용이 36페이지를 제가 방금 설명을 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37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보면 프로그래밍에서 의해서 움직이는 AI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금 보면 이제 검색이 필요해요. 우리도 이제 뭔가를 하다 보면은 검색해 봐야 되고 AI가 보유한 데이터를 AI는 사실 AI도 검색을 하고 우리도 검색을 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AI는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 프로그래밍은 누가 하나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같은 전문가들이 바로 사람이 하는 거죠. 요거에 대한 얘기가 자 이제 저랑 알고 있는 지인이 따님이 미국에서 이 프로그래밍을 해요. 프로그래머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엄마가 열심히 저랑 같이 이제 열심히 번역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AI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파이썬도 나오고 이제 막 했어요. 근데 이제 엄마 번역 중인데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이제 그쪽에서 하는 말이 근데 파파고가 인식을 못한다. 이거 어떡하니? 막 이제 얘기를 한 거죠. 한글이 엉망이면 인식이 안 돼요. 근데 그 친구가 따님이 딱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엄마 아무리 그래도 프로그래밍은 사람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자부심이 있는 거죠. 엄마 프로그래밍 사람이 하는 거야. AI는 AI보다 우리가 더 우월해. 그래서 파파고가 영원히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해석해주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월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프로그래밍도 잘할 수 있겠지만 바로 이 인식하는 거. 나의 문제가 뭔지, 나는 무엇을 잘하는지, 나는 무엇을 못하는지,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거는 더욱더 발달시키고 내가 못하는 거는 부족함을 메꾸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사실은 할 일이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할 때도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알고 있는 학생 중에 하나가 취업 준비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 모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곳, 뭐 대기업, 완전 대기업, 삼성 이런 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름만 딱 들으면 거길? 그것도 요즘 같은 시대에? 그것도 본사의 전략기획팀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부족함을 일찍 깨달았어요. 그리고 차근차근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취업 준비를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관련된 연구 자격증은 그때 다 따고 자신의 전공 분야에 관련된 것들은 다 따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가끔 이제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거라든가 자기소개서 같은 거 하다 보면 이제 뭔가를 준비해 보려고 해요라고 한 게 3학년 4학년 때쯤 한단 말이에요. 그 친구 1학년 때부터 했어요. 모든 자격증을. 그리고 1학년 때부터 준비를 해서 졸업과 동시에 모든 자격증이 끝나도록.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군대도 갔죠. 군대를 갔는데 이제 군대를 중간에 안 가고 본인이 하는 업종에서는 군대 경력도 잘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미리 알아보고 ROTC를 갔어요. 그래서 ROTC를 해서 장교로 가서 그쪽 분야에 지원을 하는 시험을 봤어요. 이게 군인 장교들도 보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하고자 하는 분야에 시험 보는 분야가 있더라고요. 특수 분야겠죠. 그래서 시험을 봐서 붙어서 그쪽 분야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쪽 분야 일을 가지고 뭘 한 겁니까? 취업 경력이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시험을 갔을 때 신입사원으로 간 게 아니라 경력직으로 갔단 말이에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친구는 메타인지적 인식이 상당히 발달된 케이스인 거죠. 자신의 부족함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자, 지금 우리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내가 부족한 게 뭔지 깨닫고, 그리고 내가 남들하고 똑같은 분야가 있으니까 그 분야에서 내가 또 더 나의 틈새를 노려서 점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 부분을 생각해 보는 거 참 좋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know what이라는 게 있었지 아까? 무엇인지 아는 거. 야, 요거는 이제 뭐냐면 메타인지의 전체 메커니즘을 다 작동시키는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트리거예요. 시발점이 되는 거죠. 그 파악된 모르는 점을 스스로 개선하고 활용하는 것. 제가 방금 얘기했던 거죠. 자, 실천을 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실천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과목을 가르치고 있기도 하지만 영어 과목 담당이에요. 전 전공도 영어고 특히 외국어 같은 경우도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 분야에서도 영어를 잘하면 한 수 위가 될 수 있어요. 메타인지와 영어가 어떻게 되죠?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왜? 문제 해결 능력에서 이 영어가 작용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실천의 방해 요소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실천하기엔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것까지 개선하고 자, 실천을 해보는 거죠. 이게 이제 메타인지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평가하고 개선한다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메타인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메타인지예요. 자, 그러면 메타인지를 평가하고 개선한다고 했는데, know what의 개념에서 인간과 AI의 차이점이 뭘까요? 제가 지금 공지사항에 명시된 사람의 의견을 간략하게 기술하여 올려주시고 올린 글 아래에 자신이 전하고 싶은 의견에 토론을 달아주세요 했는데 저희 인원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빼고 그냥 자유롭게 올려주세요. 그냥 자유롭게. 여러분들 같은 경우가 인간과 AI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그쵸? 자, 요거 의견 올려주세요. 의문은 아니지만 의견을 올려주면 저도 답글을 하고 친구들도 같이 공유를 하고 좀 즐거웠어요. 작년에 할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메타인지를 평가하고 개선할 때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상황을 스스로 극복하고 어떤 그 기술적인 면에서 뭐랄까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고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AI 같은 케이스는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 발생에 대한 입력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 해결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아, 혹자는 AI가 스스로 발달한다고는 해요. 근데 그렇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게 인간이 입력해주지 않는 이상은. 자, 그래서 인지활동의 바탕에는 know, when, know, where도 있어서 이게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랬죠? 언제, 어디서. 그래서 예를 들면 그 AI가 나왔었던 내용 중에서 그 기자 앞에서 대답한 게 있었어요. 요게 지금 보면은 소피아라고 하는 AI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인터뷰 상황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 기자 앞에서 적절한 답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인간의 판단이 no when과 no where에 기반한 인지 판단이면 부적절한 답변에 대한 문제의식이 증폭되는 과정이다라고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인간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대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순간적인 판단도 할 수 있지만 이 지금 AI 같은 경우는 자기가 모니터링 됐거나 프로그래밍 되지 않는 이상은 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과연 이 AI도 메타인지로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겠냐는 거죠.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AI와 인간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올려주세요. 자, 메타인지를 평가하고 개선한다 해서 자, 개선점 찾는 것이 메타인지의 또 다른 주요 요소가 되는 건데
메타인지적 컨트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사전에 계획하고요. 그리고 수행하고요. 그리고 모니터링을 하는데 자, 요거 이게 컨트롤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 취업했던 학생 얘기를 했죠. 엄청나게 계획을 해요. 이렇게 계획하고 저렇게 계획하고. 근데 계획한 대로 다 되지 않거든요. 일단 왜? 계획한 거를 수정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경우는 왜 생긴 걸까요? 바로 실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실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 아까 그 표현에 있었단 말이에요. 즉 뭐냐면은 그 친구는 실천을 하고 사전에 계획을 했어요. 수행, 바로 이게 실천이에요. 안 됐네요?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과정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평가하고 이밸류에이션 하고 개선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사 과정 거칠 때보다 나은 방법과 결과를 만들게 한다는 거죠. 유사 과정을 거칠 때 보다 나은 방법과 결과를 만들게 한다는 거죠. 자, 우리도 그러니까 AI는 입력된 거에 가지고 바탕으로 학습을 하는 거면 그래서 우리가 머신러닝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내가 경험한 것과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만들게 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예상치 못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순간적 판단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 훨씬 더 AI보다 인간이 우월한 거 아니겠어요? 네. 자, 그래서 메타인지로 평가하고 개선한다 해서 메타인지 구성 요소와 소피아 사례에 대한 적용 예시를 이제 한 번 더 살펴보면 40페이지에 보면요. 아까 기자한테 대답했을 때 조금 더 대답을 잘했으면 좋았을 테라는 내용이 있었죠. 자, 지금 이제 여기 보면 39페이지서부터 나오는데요. 소피아가 불이 난 곳에 노인과 아이가 있다면 누구를 먼저 구할 거냐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는 참 고민이 되지만 기계는 입력된 대로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시로 활용해 보면 소피아는 이 질문에 대해 본인은 이런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할 정도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왜? 그거에 대한 입력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소피아가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노인과 아이라고 하는 딜레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본인의 관점을 세우고자 하는 노력을 했을까요? 안 하죠. 자, 이제 보세요. 결국 소피아는 대답은 했지만 평가하고 개선하는 거는 안 했다는 거죠. 평가하고 개선하는 거는 누구의 몫이에요? 인간의 몫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소피아가 대답을 잘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고민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거예요. 바로 인간이 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훨씬 더 메타인지가 발달됐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인지 활동의 바탕에는 know when과 know where의 동시 동작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지금 40페이지에 보면 여기 제가 나와 있는 거에 보면 요거 여러분들 요걸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메타인지의 인식 know what, know how, know why, know when, know where 이렇게 나와서 소피아의 사례를 인간이 겪는다면 소피아는 끝났지만 인간은 계속 딜레마에 빠진다는 거죠. 노인일까 아일까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하는 것을 해결하고 개선하는 것이 메타인지적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I 소피아가 메타인지의 세부 요소들에 의한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소피아는 다음 시연회에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답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앞서가는 메타인지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그러면 뭐냐면 여기 보세요. 세부 요소들에 대한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소피아는 다음 시연회에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답변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AI도 스스로 발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모니터링을 하거나 어떤 인지활동으로 구성된다고 했는데 메타인지 세부 요소들에 대한 이 41페이지에 나오거든요. 메커니즘이 AI 로봇 소피아에게도 제대로 작동을 한다면 소피아는 분명 다음 시연에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답변을 할 수 이거는 이제 미래를 생각하면은 자 그렇게 가능한데 이걸 누가 하냐고요. 인간이 프로그램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훨씬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수업을 할 때는
정말 AI가 그렇구나. 메타인지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했는데, 올해 좀 또 이제 1년이 지나면서 제가 또 여러 가지를 접해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어학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AI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접하는 건 뭐냐면 번역이라던가 말하기라던가 스피킹이라던가 하다못해 저희 영역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요. 챗봇이라 그래서 로봇과 함께 채팅을 하면서 스피킹을 발달시키는 건데, 참 묘한 건 인간이 그 챗봇도 마찬가지로 입력된 거를 하게 돼 있고요. 근데 인간도 자기가 머릿속에 있지 않자, 챗봇은 입력을 막 시켜놓다 보니까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나는 내가 그만큼의 지식을 못 갖고 있어요. 왜? 공부를 하려고 이제 챗봇하고 하는 건데, 내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으면 챗봇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처음에 그래서 챗봇이 나오고 막 연구도 많이 하고 이제 뭐 또 뭐 영어 스피킹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랬는데,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말씀이 뭐냐면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챗봇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그래서 저는 얻은 결론이 작년에 이 수업을 했을 때랑 올해 이 수업을 했을 때랑 더더욱 더 저의 확고한 신념이 된 게 뭐냐면, 인간이 똑똑해지지 않으면 AI를 아무리 하더라도 누군가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 AI를 발달시켜 놔도 우리는 활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인지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자,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내년이 되면 또 어떻게 생각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 제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토론방에 올려주세요라고 했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중간중간에 자꾸 내뱉는 말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는 게 있으면 올려주세요. 자유롭게 그냥. 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의견 너무 궁금해요. 전 사실 이게 수업에서 얘기했으면 참 재밌었을 것 같은데 우리 1시간이 짧았을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앞서가는 메타인지의 이제 힘을 키우기라고 했는데, 저희 이제 시간도 조금 남기도 했고요. 이제 지금 21분이니까. 저는 이 메타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할 때, 아무래도 이제 가장 요즘 중요한 게 이제 취업 준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야의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쪽 분야의 어떤 발전된 그쪽 분야에 관련된 공부를 하게 될 거고, 또 그쪽 분야에 관련된 자격증도 따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메타인지 요거의 힘을 좀 키우면 어떨까 생각을 좀 해주세요. 제가 이번 학기에 일을 좀 하면서 다른 어떤 이과 계통이나 이런 걸 해보면서 느낀 건데 뭐냐면, 저는 여러분 책을 좀 많이 읽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책을 좀 읽는데 대신 여러분들의 전공 서적을 읽으면 여러분들 다 알죠. 근데 우리가 생각의 힘을 키우는 거에는 사고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다른 인문학 서적들이 많거든요. 그런 걸 좀 많이 읽음으로 인해서 메타인지의 힘이 저는 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즉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냐면,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자, 한 분은 자신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자신의 문제가 심각한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하나요, 못하나요? 못하죠. 문제 해결을 못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런 프로세싱도 없게 되는 거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뭐도 없게 되는 거예요. 실천도 없게 되는 거죠. 결국 본인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 되어 있는지를 갖다가 인식을 하고, 또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지 심각하지 않은지를 인식을 하게 되면, 자, 심각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과정도 조금 더 단순하고 간단하게 돌아갈 것이고 컨트롤할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사태가 심각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계획도 미리 하고 수행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쵸? 그러면 나는 어려움을 겪지 않고 문제 해결을 잘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메타인지 힘이에요. 자, 이걸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생각의 힘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까 그 소피아가 대답을 그렇게 자기는 그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나는 왜 그걸 대답을 못했을까? 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고민 안 하죠. 하지만 우리는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이런 거 하잖아요. 내가 그때 거기서 그렇게 써야 되는데, 나 면접 볼 때 그렇게 대답했어야 되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어. 다음에 면접 볼 때 그런 질문이 나오면 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죠? 한데 다음에 내가 면접 보러 갔을 때 그 질문이 꼭 나온다는 보장은 또 없어요. 나오면 땡큐고. 그래서 사전에 미리 계획하는 거예요. 미리 많이 보고 많이 검색하고 또 연습해보고 실천해보고. 저는 그래서 여러분 메타인지 어휘가 어려우면 생각하는 힘.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근데 우리는 생각하면 귀찮거든요. 귀찮아하지 말고 자꾸 생각하세요. 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이 바로 누구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AI를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의견 자유롭게 올려주세요. 꼭 제가 정한 거 아니더라도.